지금 검사장 18명이 지금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네 마네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본인들이 한 소행이 있으니까 예. 네,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을 거고요. 왜 이거를 저기 뭐 이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우리가 못하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절차에 참여해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당사자들이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차를 통해서 어쨌거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차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둘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사표를 먼저 낸 중앙지검장 정진우는 이제 대검 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대검차장의 얘기를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예. 지금 와서는 또 말을 바꿔서 그 노만석 전 차장이 기가 막혀 한다 그런 소리를 전해드렸거든요. 예. 하여튼 꼴들이 이게 저렇게 말하자면 무슨 뭐 검찰 역사상 뭐 최악의 결정이었다니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윤석열 저 구속 취소나 이럴 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던 자들이 김건희 수사에 그런 그 굴종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외에도 정이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이고 검찰 역사상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항소를 하면 되죠. 했었어야죠. 예. 하고 나서 이러면은 그나마라도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그 소위 말하는 일선 지검장들이 왜 연판장을 돌립니까? 그 본인들의 구역에서 본인들의 책임 하에 그러면 엄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에 관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된 조직이고 정치적 지향이 단선적인 조직인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대충 뭐 약간 좌천시키는 형식으로 보이는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식의 지금 준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하여튼 분명히 이 주동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식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인사조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평검사로서 그들이 있지도 않은 검사장이라는 그 직급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었는데 본인의 현실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임 중앙지검장에는 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지금 임명됐습니다. 네. 그 사법연수원 30기라고 하는데 지금 수사 이 팀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그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그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일 때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가 이 검찰 안팎의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화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련해서 대검 지휘부의 의지를 중앙지검에다가 전달하는 1차적인 그 메신저가 반부패 부장인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반부패 부장하고 또 법무부 차관이 이 대검 차장이랑 연락을 한 것 같죠?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중간에 그 박영진이라는 전 전주지검장 그 여러 가지 무리를 빚었던 아주 그 찐윤 검사 중에 한 사람인데 박영진이가 박철우 물러나라 이렇게 실명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박철우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역으로 입증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철우 검사가 무슨 뭐 엄청나게 탁월하고 뛰어난 검사라서가 아니라 그 계산하에서 자신의 대검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본분을 지키려고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근무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선을 해서 중앙지검장을 보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트집을 잡고 뭐 정치적 공세를 하겠지만 향후에 또 그래서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그 이후에 좀 인사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강등 인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그 검찰
법청, 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만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바꾼 거죠. 예, 그래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해도 지금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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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강등으로 안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등이라고 표현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예. 이거를 검사 동일체 원칙이 실제로 이제 작동한다고 다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검사장이라는 거를 승진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찰 인사를 보면 이번에 몇 기에서 누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보도를 언론이 그냥 무심하게 하거든요 맨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 그 김도읍 같은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의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고 예. 뭐 국감장에 이제 대검 간부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건 공식 기록이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소위 본인들이 말하는 검사장급 검사를 그 평검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검 검사급 검사, 뭐 고검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규정상으로는 표현하는데 예. 그 있지도 않은 직급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예, 구자연 검찰총장 그 권한 대행이 얼마 전에 그 정성호 장관을 만나가지고 조직의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잘 될 걸로 보십니까? 그 구자연 전 서울고검장이었죠. 예. 그 전에 검찰국장도 해보고 검찰 구성원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는 나름 이제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장관께 이러저런 얘기를 드리고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사실 그제까지만 해도 뭐 또 그 일선 지검장들이 모여가지고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부 있어서 확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지금은 아마도 이제 난파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가 먼저 뛰어내리느냐의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던 자들이 뭐 그 내가 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거다. 그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본인들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줘야죠. 예. 어쨌든 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윗선이 누군지 밝혀내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진행된다고 그럼 볼까요? 왜 노만석 정진우는 왜 빠지나요? 거기서 네. 그거에도 벌써 의도가 네. 드러나는 거고. 이제 거기는 이제 현직이 아니다 뭐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강요를 해서 예. 대검에 할 수 없이 따라서 한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원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노만석이 자기가 결정한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을 왜 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 검사들의 준동이 이게 여기저기 넓게 퍼져 있고 어디까지 뿌리가 닿아 있는지 그냥 보여주는 사례로 그냥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들이 뭐랄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우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다. 당황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지금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예측하셨어요? 예측 못했어요. 예, 예. 근데 법사위가 워낙에 그 최전 전방에서 지금 막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법사위에서 범여권의 의원들끼리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검찰의 특히나 지검장 18명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정감사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감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검사장 18명이 국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묵비권 행사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그 3대 특검에 관련된 부분이나 수사나 조사나 재판이 지금 계속 내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상민 그 전 장관도 지금 한덕수 총리 재판 나와갖고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왜냐면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증언 선서도 안 하고 증언도 선서도 안 안 하고 했죠. 예, 예. 예, 그러면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발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국회에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지켜봐야 될 텐데, 당초에 그 검사장 18명 가운데 그 2명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수원지검장, 박재혁 수원지검장하고 송강 광주 고검장이 사의를 표시했는데, 그 뒤로 그 줄사표는 지금 잠잠해졌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사표 내라 했는데 지금 안 내요. 예. 아무래도 좀 사표 내기가 좀 쉽지 않은 모양이죠. 지금 분위기가 할 때 검찰 개혁을 앞두고요. 특히나 정관 예우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을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수십억을 끓는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그래서 재산 신고하면은 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그 검찰의 끈 그리고 정관 예우 이런 부분을 타파하려고 하는 법안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함부로 공직을 그만두는 것이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박철우 그 중앙지검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 예. 이분이 또 출근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내부의 검찰의 그런 반발에 대해서 본인이 잘 불안을 안정화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양해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소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양쪽 다 컴다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숨고르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러니까 그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강백신 검사죠. 대장동 공소 유지를 했던 그 강백신 검사가 그 당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항의하는 그런 그 항소를 하자는 그 방침을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인 박철우 현 중앙지검장이 재검토하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보훈 인사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사실은 박철우 지금 중앙지검장이 신임이죠. 예.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서 그때 뭔가 항소에 대한 의견 전달이나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상당히 아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대장동 수사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퍼져나가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예.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언급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 같고 그럼 그만큼 좀 내부에서의 소통이나 신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그 강백신부터 해가지고 18명의 그 성명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의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분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걸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첫 출근을 하니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항소 포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세요라고 한 5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찰의 반발은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순간 반은 본인의 우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검찰과 검사 내에서는 또 불신의 뭔가 예.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다라고 혹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적임자가 맞아? 라는 예. 또 국민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적임자일 거라는 기대를 우선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앙지검장이 규모가 가장 큰 그 지검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 새로운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 조직에서는 3대 자리가 중요한데 그건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예.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수뇌부로서의 대통령실, 정부, 여당 이런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너무 검찰이 무리한 권력을 갖고서는 정권과 유착이 되면서 불필요하게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이 생긴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는 검찰 개혁을 이루면서 검찰이 과도한 남용을 하지 않고 나름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보안 수사권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갈지 보안 수사권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18명의 항명 사태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도 불안한데 이런 여론들이 더 커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런 분란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따박따박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국민 신뢰를 얻을 때까지 이분이 열심히 소통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때 그 녹취록을 틀었어요. 예. 저도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네. 그 일부 그 예, 말 일부. 예. 가지고 장난친 거.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내용적슨 재창이 형으로 들려요 분명히. 저도 그런데 그걸 실장님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로 있고 예. 그 사람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협박했던 사람인데 예. 그 정진상 실장하고 엮어보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녹취록 원본에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하고라는 단어를 악의적으로 삽입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김용 전 부원장을 엮거래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창이 형이라는 그 지인에 대한 호칭을 실장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진상 전 실장을 겨냥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례 신도시라는 윗어르신. 지명을 윗 어르신들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윗선으로 조작하려는 정황이다 뭐 그러던데. 이거를 이제 속기사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 같고 일부에서 예. 그 다음에 지가 한 게 아니고 뭐 누가 한 거다 이제 강백신하고 어미준 사이에 예.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어떤 웃픈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 내용의 악의성이라는 게 너무나 입증되는 것이 되고도 남는 것이 이 녹취록의 앞뒤 그러니까 사람 간의 대화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말을 왜 하는가 지금 그리고 그 단어가 왜 나오는가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 하는 거는 대화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상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속기사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한다던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좀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예. 과거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작 수사를 일삼고 그걸 대가로 승진했던 이 정치 검사들 특히 이제 윤석열 똘마니들의 이 면모를 제대로 좀 밝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조작된 녹취록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장본인이 바로 어미중 검사다. 이렇게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조작 기소라는 말인데 어미중 검사는 향후 어떻게 조사를 받습니까? 조사 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감찰 조사가 됐건 수사가 됐건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일이고 문제는 이제 대검 감찰부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대검 감찰부장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박성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위 알박기 인사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셨어요. 예, 예, 그 대검 감찰부장은 이번에 연판장 돌리고 어쩌고 하는 준동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다가 맡길 수는 없을 것이고 서울고검 같은 데에도 감찰 조직이 있으니까 예, 그런 감찰 조직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좀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실은 그동안에 뭐 아마 뻔히 그런 짓을 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뭐 검찰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연계해가지고 부정해 왔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일들은 진짜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낱낱이 또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민주당은 또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그 2차 수사팀이 왜 그렇게 항소자재의 그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지 알게 됐다. 예, 예. 그 한동훈 전 장관이 뭐 진실은 죽었다, 검찰은 자살했다, 뭐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죠. 자기가 이제 수사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두려운 거죠. 예. 뭐 연팔짱 돌렸다는 그 준동하던 자들도 내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런 어떤 특정 조직에다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니까 얼마나 그냥 태도로서도 오만방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진실을 가리려는 그 어떤 일관된 태도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더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승승장구 해왔다. 한동훈이만 하더라도 그 아이폰 비밀번호 감추고 채널A 사건 덮어지는 바람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과거 정치검찰의 그 사건 가지고 그 장난질 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확실히 뿌리를 뽑아내는 게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겠죠. 예. 자, 다음에는 검사와 법관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 검사는 파면이 안 됩니다. 해임까지만 되고, 그리고 법관은 최대 정직 1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검사는 파면을 가능토록 하자. 그리고 법관은 정직 1년을 더 늘리도록 하자라는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인데 야당의 반발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검찰을 옹호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요, 검찰의 그런 권력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정권의 그런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고, 민주 진보 진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의 대한민국의 그런 정의에 뭔가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그때는 경찰, 초기에는 상당한 권력이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권력을 어느 정도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게 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권이랑 유착이 되면서 정말 없는 사실 탈탈탈 털고 우리가 여러 사태들, 특히 희생당한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요구가 지금까지 올라온 것인데, 정말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의 하나인 검찰이 상당한 권한과 권력의 위임을 받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공무원은 6단계의 징계가 있는데 특히 검사는 파면이라는 한 단계가 쏙 없는 거잖아요. 예. 파면을 하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에 가서 뒤집어지고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검사들은 본인의 도덕적 해이나 아니면 권력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없었구나를 지난 21대 국회, 22대 국회로 오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징계법, 특별히 검사들을 예우하는 징계의 최소한 규정된 법안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내서 똑같이 공무원처럼 파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정관 예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권력 내려놓기의 일환으로서의 법안을 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그동안의 남용이 된 권력을 엄하게 꾸짖고 다시 정상화하라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공론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정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검사 파면을 지금 옹호한 이유는 이번에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최고위원회에서도 한준호 틀었잖아요. 네, 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위례 신도시를 윗 윗선 어르신, 윗 어르신 예. 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렇게 엮어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확실히 들리더라고 저도.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냐. 예, 예. 근데 그거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허위로 이렇게 활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 대장동 이슈가 올라왔을 때 국정조사 하자. 예. 검찰이 특히 2차 수사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강백신 검사랑 주도하에서 정말 탈탈탈 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유, 조작, 허위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국민적 소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예. 기회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와 검찰이 정말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인과 연루된 사건일 때는 이렇게 남용을 하는 뭔가 수사권, 기소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렇게 뭐 대장동 이슈가 커지는 것은 사실 민주당한테는 좋지는 않고 예. 일부에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고 정말 오해나 정말 억울한 일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여야가 범위나 아니면은 법사위에서 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이 18명의 검사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가 해결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재창희 형이 실장님을 했다는 거 만약 저는 분명히 재창희 형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그게 재창희 형이 맞다라고 하면 반발을 할 텐데 반발을 못 해요. 자기들도 분명히 실장님으로 들리나 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속기사가 한 거를 제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재창희 형으로 들리긴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공식적인 그 당사자의 입으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사실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 듣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허위로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리스닝이 박약했던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꼭 규명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설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관봉권 띠지 조작 예. 그리고 쿠팡 무마 사건 이런 것들도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든 뭔가 달라진단 말이죠. 사건의 방향이 뭐 이렇게 좌우로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뭔가 불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조차 대장동도 한번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단독 내고 한준호 의원이 또 이거를 최고위로 끌고 나오면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워낙 많은 현안에 묻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대로 끝나버릴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관심과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한준호 최고위원이 그 튼 그 녹취록은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확실히 재창희 형 실장님의 그걸 구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묻힐 수도 있었는데 그게 확실히 드러났고요. 예. 자, 민주당은 추가로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판사가 아닌 비법관 출신에게 주자라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민주당 개선안에 이것도 있습니다.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비법관 출신에게 맡겨가지고 맞아요. 제 식구 예. 감싸기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필요한 일이죠. 지금까지 그 윤리감사관들을 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했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또 아무나 윤리감사관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네 카르텔에서 아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덜 위험하니까. 제가 만약에 법원 윤리감사관으로 간다고 해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숙청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숙청이라는 말을 쓰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위험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그런 식의 행동을 보였던 건데 그거 바꿔야죠. 지난번에 그 윤리감사관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법사위에 나왔는데 보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그 앞 사람도 똑같았어요. 느긋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막 폭발해도 뭐 전혀 미동을 않더라고요. 뭐 스타일이. 그러면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일어나 그랬더니 그걸 또 민주당이 캐치해가지고 이번에 비법관 출신으로 바꾼다고 그런 하니까. 거 있잖아요. 저기 성경 말씀인가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예. 그 동안에 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거두는 게 남았습니다. 예. 민주당은 또 그 TF팀에서 그 전관이 5년간 금지한다.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걸 거친 사람들은 변호사를 하는 게 안 맞다. 예. 그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나라가 거의 없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높이는 통로로처럼 활용되어 온 면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소한 대법관 임기가 6년이니까 예. 그러면 하고 싶으면 끝나고 6년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예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소원을 내가지고 위헌이다 결정 받으려는 시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로 연계돼서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지어왔던 성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내야 되는 거죠. 예.